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앞서 조금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김혜영 기자가 전해줬는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일단 사드 배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박근혜 대통령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좀 하시나요? 일단 결정을 했으니까 의지를 갖고 이렇게 정책 결정에 대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하는 차원이다라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논란을 좀 잠재우고 네. 대통령으로서 여러 논란이 발생할 것에 대해서 먼저 하나의 본인의 어떤 입장을 천명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어떤 혼란을 좀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워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른 것보다 이제 제3국을 겨냥하거나 안보익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부분도 주변국을 좀 아무래도 좀 의식한 부분이 있겠죠. 지금 뭐 중국이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해서 압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예. 또 뭐 자신의 나라를 겨냥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이 아니라 방어용 무기다라는 부분. 또 우리의 안보에는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는 부분을 대통령이 지금 강조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좀 계속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투표까지 좀 주장을 하면서 국회 비준도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좀 정치권 논란으로 좀 번지는 상황인데 안철수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국민투표까지 갈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투표 그 정도로 국민투표하면 거의 1년에 한두 번씩은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정치권에서 이 정도를 핸들링을 못한다면 네. 사실상 정치권에 영향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하지만 그만큼 이제 파급력이 크다. 효과가 굉장히 이제 일파만파의 어떤 문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이라 그러면 그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이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과 미국 간의 어떤 패권 경쟁의 어떤 차원인데 예. 그게 우리한테 이제 불똥이 터진 거죠. 그렇죠. 사실상 그 부분을 이제 여하에 어떻게 원만하게 처리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한국이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사드를 배치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또는 부정적인 면 네. 이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상 보면은 이게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26% 이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있는데 그렇죠. 중국이 그걸 뭐 같이 FTA를 하는 입장에서 뭐 정면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도 네. 굉장히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선택을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저건 한미 동맹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 차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예. 어떻게 완화시키느냐의 역할. 지금 국방부가 이걸 주도하고 청와대에 주도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부분은 외교부의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외교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방기하는 역할이 그렇게 뚜렷이 안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네네. 근데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 거는 네. 사실상 이 과정 속에서 지금 관계가 소원했던 러시아라든가 중국과의 관계를 밀착시키고 예. 그래서 고립을 탈피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더욱더 한국의 외교가 지금 더 절실한 부분이고 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대표의 국민투표라든지 국회 비준 문제까지 나갈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좀 신중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좀 얘기가 나왔는데 국민투표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좀 입장이 좀 야권에서 좀 갈리고 있네요. 차라리 그걸 가지고 국민투표 붙이자 하지 말고요. 네. 사드 배치로 표방이 되는 네.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본격적으로 실용화되는 국면에 있어서 네. 한국이 미국과 안보를 같이 할 것이냐, 중국과 경제를 같이 할 것이냐, 네. 양자택일을 하자고 국민투표를 붙여가지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함부로 선동하면 안 되고 그럼 예. 미국에서 F-22 예. 전 세계에 뭐 수십 대밖에 없다라는 최신형 전폭기가 한국에 들어올 때 네네. 그때도 한국에 만약에 공항에 상계해서 북한에 대한 작전을 한다면 예. 그때도 국민 투표를 붙일 것인지 국회에서 동의를 할 것인지 네. B2가 날라올 때도 이 투표를 붙일 것인지 예. 안 할 것인지 이건 순수하게 방어 무기 아닙니까? 예. 자, 전쟁이 안 나면 상대가 먼저 쏘기 전에는 쓸 일이 없는 부분입니다. 네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가 저렇게 하는 부분은요. 이번 기회에 사실은 한국을 길들이자는 겁니다. 이미 일본에 있는 미국의 레이더가 지금 중국까지 다 스크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드 네. 레이더가요.
그런데 특히 여기 한국에 배치되는 부분이 그게 아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저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은 뭔가 하면 이 기회에 한국을 압박해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의 그 삼각 안보 구도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길을 들이겠다는 건데요. 네. 경제 문제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중 FTA 하기 전에 중국하고 서로 그거 하기 전에도 잘 했습니다. 예, 예. 자, 그거 없애자 그러면요. 그 주권 국가로서 안보를 위해서 끌려다닐 수는 없는 이죠. 너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고요. 네. 자, 경제 제재요. WTO에 중국이 2011년 11월에 가입했습니다. 예. WTO에서요.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어떤 문제에 있어서 이유 없이 압박을 했을 경우에는 WTO에서 중국이 퇴출될 수도 있고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예, 예. 뭐 관광객 보내는 문제 가지고 장난치고 뭐 어떻게 좀 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나치게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네. 국가 정책에서요. 예. 야당이 중국을 먼저 의식한다. 중국은 우리 정전협정의 당사자국이에요. 네, 전쟁에서 적편에 서서 같이 싸웠던 이 적입니다. 네. 그런 어떤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하고 요즘 경제 관계가 좀 있다고 해가지고요. 그걸 갖다가 지나치게 의식하면서 우리의 이 국가 방어를 위한 기본적인 부분조차도 이 거부한다. 만약 우리가 사드를 배치를 거부한다고 네. 생각해 봅시다. 미국이 배치하겠다는데요. 자, 미국이 11월에 지금 대선이 있고요. 미국이 지금 고립주의로 가는 상황 속에서 예. 주한미군 뺀다고 만약에 가면 또 어떡할 겁니까? 네, 네. 추가적인 어떤 논란이나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어쨌든 외교적인 우선순위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신 부분인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오늘 아침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하나 이제 발표를 한 게 광복 71주년을 맞아서 사면을 실시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지난주죠. 청와대에서 정진석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가서 좀 건의를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네. 이게 뭐 지금 경제 문제하고 또 연관을 시키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실 이 경제인들이 지금 재벌들이 연관이 된 부분이 상당수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걸 대사면의 차원에서 이제 사면을 하고 네. 그런 부분의 어떤 경제적 효과를 좀 기대하는 그런 것 같은데 네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 그렇죠. 이거를 실질적으로 좀 필요할 때만 쓰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어느 수단화한다는 거는 사실 지금 굉장히 구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법적으로 이 평등성이 있느냐. 이게 이제 돈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법의 적용을 제대로 받느냐의 문제들을 계속 국민들이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빌미로 해서 또다시 대사면을 하고 많은 이제 재벌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면이 된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이 국민적인 어떤 불편함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느냐, 예.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상황에서 보다는 내년에 이제 임기 말 시점에서 대사면을 한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명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네, 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명분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느냐가 저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작년에 한번 8.15 때 광복 70주년 맞아서 한번 했었고요. 임기 시작하고 2014년도 설 명절 때쯤 한번 또 사면했기 때문에 이번에 세 번째가 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바로 연달아서 1년 만에 또 사면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은 없을까요? 저는 법이 이렇게 원칙이 있다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켜져야 되는데요. 네. 지금 뭐 대규모 이 사면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이 소수의 재벌 회장의 끼워 팔기로 다수의 민생 사범들이 사면된다. 예, 예. 이런 오해가 벌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예.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 사면에서 주요 인물들, 우리 사회에 힘 있고 이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흔히 갑질을 누가 한다면요? 사면되는지를 먼저 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분들을 갖다가 석방해 줬을 때 네. 경제인들을 이렇게 사면으로 풀어 줬을 때 예. 그것 때문에 도대체 경제가 살아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를 갖다가 수치적으로 국민들 앞에 좀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투가면요 경제가 어려우니까 경제인 사면하라고 경제단체에서 제안 들어가고 뭐 이러면 또 그걸 핑계로 풀어주고 이러는데요. 그 풀어준 다음에 도대체 얼마나 경제가 살아났냐. 예, 예. 그 부분을 국민한테 납득을 시키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지 않은 채 사면이 있다면요. 네.
한마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수 서민들을 끼워 팔겠다. 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네네. 사면 대상자나 그 사면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좀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입에 담기가 참 그런 말인데 개 돼지라는 표현이 사실 영화 내부자들에서 나왔었던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영화를 보면서도 참 상당히 좀 거북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부분을 교육부의 그 고위 공직자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기본적인 인식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우리 사회에 이런 이야기가 벌어지고 나면 일부를 갖다가 좀 과장해서 그런가 해서 뭐 그 전문을 보니까요. 네. 정말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만요. 네. 그다음에 뭐 말 표현이 민중이 개돼지가 아니라 1대 99의 사회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그 신분제가 사실상은 공고한 사회다. 미국도 신분 사회 아니냐. 예. 그리고 뭐 흑인이니 히스패닉이니 이런 사람들을 뭐 상하원들이 미겨 살리고 그 신분 부분을 인정한다는 투로 이야기도 했고요. 흐름 자체가 예, 그런 자체가 그런 이미 인식이군요. 우리 사회가 신분 사회다. 그리고 민중은 그런 개돼지 같은 부분이다. 먹여 살려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전체 뉘앙스로 봤을 때 사실이에요. 네. 그렇다면 저분은 우리 사회에서 요즘 다수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정치인, 고위 관료 등 뭐 일부 언론도 있습니다만 엘리트들이요. 마치 국민들은 선동의 대상이자 파퓰리즘의 대상처럼 취급을 하면서 이야기하거나 몰아가는 일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정말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이번에 브렉시트를 보도하는 과정에서도요. 영국의 마치 대중들이 선동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놀아난 것처럼 미국의 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대중들이 또 마치 그런 것처럼 아예 그런 보도나 그런 어떤 뉘앙스들을 공고히 해가는 경향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 와중에 이제 이런 게 생겼는데요. 사실상으로 우리 사회의 일부 삐뚤어진 잘못된 상류층들의 의식의 단면을 드러내는 거라고 보는데요. 예. 이것은 이 한마디로 국민 모독죄로 저는 이 아마 몇몇 국민들이 고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저 뭐 파면이나 이런 징계의 대상이 아니라 사법 처리 대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예. 저런 발언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찍 아마 이 행시에 되어 가지고 조기에 출세해서 지금 뭐 40대 뭐 중후반인데 저 자리 2급까지 가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요. 예. 아무리 술을 먹었더라도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은 평소 사고의 일단을 이야기한 것으로 비춰지고요. 이 부분은 이 정권의 어떤 인식, 대중들의 정권에 대한 인식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안 좋은 인식까지도 걱정하실 정도인데 정책기획관이라는 자리가 2급 고위직 아니겠습니까? 바로 위에 차관 바로 그렇죠. 안에 자리잖아요. 차관보 바로 앞에. 차관보 어떻게 바로 보면 그렇죠. 가장 실무적으로는 최고위급이다라고 얘기했고 모든 정책, 교육부에 관련된 정책이 거기서 모였다가 이제 장차관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렇죠. 그 부분에 있는 가장 결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분이죠. 그 근데 자리에 있다면 정무적인 감각도 좀 필요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네. 부분에 신념화가 된 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분은 어떤 서번치라는 즉 공직자의 기본적인 것이 봉사라는 개념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종의 지배자의 그런 신념화가 돼 있는 것이고 네. 1% 대 99%. 본인은 1%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99%로 전 국민을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뭐 이 공직자로서 사실 할 수 없는 이게 지금 국민적인 어떤 분통, 불만, 이 분노가 이제 뭐 극에 달하는 건데 사실은 따라서 이 부분을 빨리 어떻게 이 현 정부도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계속 회자되고 현 정부의 어떤 이미지까지도 굉장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왜 나왔느냐. 결국 이제 한국 사회의 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결국엔 교육하고 문화인데 네네. 이 교육이 뭐 우리 교육이라는 게 뭐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 승리한 자가 지배하는 경쟁만 있고 협력은 없고 배려도 없는 뭐 이런 예. 문화들이 특히나 이제 공직자 문화가 그런 싸워서 이기고 짓밟고 뭐 이런 문화 속에서 이긴 자의 어떤 속성이 여기서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부분 특히나 우리의 미래와 근간을 만들어낸다는 교육부의 그렇죠. 고위 관료가 이런 사고를 한다면 네. 한국의 미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교육부 홈페이지가 거의 지금 마비 수준에 가깝다고 합니다. 뭐 파면 요구도 빗발치고 있고 성지순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쪽 가갖고서는 인증이라고 하죠. 막 그 글을 남기고 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한 가지 더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가운데 또 한 분이 구설에 올랐는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한미 국방장관이 이제 그 국방부 그 장관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할 때
강남의 한 백화점 쇼핑몰을 방문했다가 좀 논란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지금 해명을 그 시간에 왜 방문했냐고 하니까 네. 뭐 지난주 이 주초에 네. 이제 바지가 찢어졌다. 그래서 바지 수선을 맡기러 간 거다 했는데 네, 예. 외교부는 저기 광화문에 있는 정부 총사에 있고요. 그렇죠. 또 가까운 데로 굳이 가자면 명동에도 같은 백화점 브랜드를 있지 않습니까? 취급하는 그 뭐 브랜드 이름까지도 넣어도요. M이라고. 그 명동에 있는 같은 그 이 백화점 프랜차이즈도 있고 네, 또 네. 다른 백화점에 가도 그 브랜드는 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또 하나 새로 또 맞추었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강남의 반포에 있는 백화점까지 굳이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겠는가라고 봤을 때 갔다 왔다만 해도 1시간이 훨씬 더 걸릴 거고요. 네. 또 뭐 옷 맞춘다고 해서 40-50분 경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서요. 그러면 그분의 가족들은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될 옷수선 부분들을 네. 그 중요한 일과 시간에 아마 발표하고 나면 중국 쪽에서 어떤 반응이 바로 나올 건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대비해서 네. 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외교부 고위 관료 회의를 소집해서 역할 분담을 시키고 네.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서 준비하고 사상 처음으로 겪는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현장을 이탈해서 아주 그냥 옷 맞추러 갔다라는 것은 저분이요 대통령 출발부터 같이 한 그렇죠. 이 조각 매각 멤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요 감각이 없어졌으니까 집에 갈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바지가 찢어지는 게 아니라 나라가 찢어지는 지금 상황에 있는데 네. 이 책임자가 지금 이탈을 하고 사사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업무 시간에 네. 이건 뭐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일이라고 뿐이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기강이 좀 무너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 대안으로 개각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개각은 시점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네. 총선도 지났고 사실상 이제 많은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좀 일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네. 지금까지 계속 온 거죠. 그 부분에서 지금 뭐 환경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누적돼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사드 문제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뭐 개각이나 뭐 이 뭐 청와대 어떤 인사 혁신 뭐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예. 대대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고 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내용을 좀 갖춰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각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 임기 말 그 동력 약화된 부분에 있어서 개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지금 말씀을 어느 정도 저는 해주셨지만. 이 개각을요 네네. 대통령이 아주 좀 자주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공직 사회라는 것은 약간의 그냥 숨통만 이렇게 트여주면 네. 이런 식으로 엉터당토한 짓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요. 항상 긴장을 시켜놓을 필요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네. 지금 여소야대가 되다 보니까 또 임명을 하게 되면 청문회에서 뭐 어떤 이 사단이 날까봐 그러니까 청문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예. 이 낙마하는 사단이 날까봐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끄는 것 같은데요. 네. 총선 패배 직후에 곧바로 저는 개각을 했었어야 된다. 네.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또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직자들의 기강 문제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그 주말이죠. 어제죠. 어제 이제 박지원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긴급 회의를 끝나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네, 우리가 하면 리베이트고 그쪽이 하면 리베이트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공세를 좀 강하게 좀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있어요. 지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 이 보도 자료를 선관위가 국민의당 거는 아침에 9시 반, 네. 또 새누리당 거는 금요일 날 오후 6시 반 이렇게 해서 이 언론들이 일제한 보도를 할 기회들을 갖다가 주지 않는 시간에 한 거 아니냐. 예. 이런 부분에서는 선관위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교동원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가 인터넷 광고나 홈페이지 게시용 동영상을 8천만 원 정도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어떤 재질에 있어서 차이는 조금은 있다고 봐요. 돈을 네네. 만드는 것과 돈을 주고 받은 건 아니지만은 공짜로 일을 시킨 업체에서 부가적으로 일을 좀 더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 그 부분도 철저하게 수사를 돼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공감을 하고요. 네네네. 어느 쪽은 봐줘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검찰이나 선관위가 이 새누리당의 부분에서 이것밖에 없는지 또 여기에서 부과돼서 다른 의혹이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는 봅니다. 네. 다만 국민의당이 그렇게 주장하기 전에 자기 이야기를 좀 더 정리할 건 있어요.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박선숙으로 지금 끝나 있는 네. 이 지금 이 리베이트 조성과 관련되는 어떤 보고 인지 지시 여부 등에 대해서 예. 국민의당은 한 번도
안 대표는 어떻다라고 제대로 안 대표 입으로 밝힌 적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걸 아니다라고만 넘어가고 있는데 검찰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여지를 놔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TV 앞에 나섰어요. 네네. 본인이 박선숙, 김수민, 왕주현 사태에 있어서 네. 언제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지시했고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한번 분명하게 해명을 한 다음에 저런 공세를 펴는 것이 제대로 된 자세 아니겠습니까? 네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도 만약에 오늘 이제 김수민 의원하고 박선숙 그 의원이 구속이 된다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똥이 튈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일단 새누리당 소식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혹시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당의 사건과 지금 새누리당의 그 이번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차이가 있다고 좀 보세요? 아직은 뭐 큰 차이를 발견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혈세를 어떻게 썼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8천만 원이라는 거를 우리가 뭐 사업할 때 8천만 원짜리 공짜로 해줘. 이거 얘기하기 쉽습니까? 이게 쉬운 굉장히 게 아니죠. 어려운 큰 돈입니다. 이게. 그럼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서 그 8천만 원이 공짜로 해주게 됐는지 그리고 네. 그것을 선관위 이제 선거 자금으로 보전을 받았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혈세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네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두 사례를 두 케이스를 똑같이 하느냐 마느냐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국민의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도 뭐 이건 굉장히 불편한 얘기거든요. 이 시기적으로도 다르고 이 대처하는 부분도 다르고 검찰도 바로 들어오고 이건 아직 시간을 주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형평성의 논란을 분명히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새누리당이 국민의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아직도 뭔가 뜨뜨미지근하고 뭔가 아직 정리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 느낌을 주는 그 부분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안철수 대표의 문제인데 네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뭔가 일이 뭐 이 관련자가 뭐 관련 법규를 잘 몰라서 이렇게 됐다. 새누리당의 대응은 지금 일단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런 식인데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 이런 접근으로 계속 갈 것이냐? 네.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당이 했던 초기의 대응 방식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양파처럼 이제 계속 새로운 껍질이 드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요번에 새누리당이 해야 되는 부분은 예, 예. 오히려 반면교사로 국민의당이 못했던 거 자체 조사를 더욱 철저하게 하고 그 부분들을 오히려 솔직하게 이 자당이 스스로 새누리당이 밝히고 네.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 일단 새누리당은 선거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다라는 식으로 좀 해명을 일차적으로 하긴 했거든요. 새누리당의 대응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했던 그 오류를 다시 이렇게 범하지 않으려면 네네. 잘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지금 뭐 너댓 번씩 사과를 하면서도요. 예. 결국은 욕을 들을 건 다 듣고 사법 처리는 다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가볍게 이런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요. 예, 예. 당시 이 당 내부에 있었던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네. 조사위원회를 내부에서 만들어서 네. 전부 다 장부를 다시 한번 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나 일을 공짜로 해줬다면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해준 사람은 뭘 가지고 해줬겠습니까? 그러면 이 국고보조금에서 주는 어떤 선거보조금 부분에서 이 뻥튀기를 해서 많이 주고 거기에서 이것도 공짜로 좀 해주라. 이건 당연히 새누리당의 돈으로 만들어야 될 내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똑같은 논리로는 간접 뇌물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누구 지시했고 당직자는 누가 연관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조사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네.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외부인 하나를 들러와서 그 사람에게 이 당의 모든 지출과 광고와 관련되는 부분에 이 권한을 다 주었다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네. 좀 객관적인 내부적으로 검증이 좀 검증이 필요하죠. 예,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오후 1시에 이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구속이 된다면 앞서 설명을 좀 잠깐 나눠봤지만 구속이 된다면 안철수 전 대표로서도 굉장히 좀 부담이 크게 될 것 같아요. 20대 국회 첫 이제 구속 사례가 되는데요. 크죠. 특히나 이제 새 정치를 얘기했고 굉장히 깨끗한 정치, 새 정치, 뭐 중도 정치, 뭔가 기존의 정당들이 못하는 것들을 좀 해보겠다고 해서 나섰고 거기에 반사 이익으로 많은 지지를 지금 얻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작부터 이렇게 국민들에게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는 네. 그걸 대표했던 분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타격이 크죠.
하지만 사실 지금 한 시간, 한 달여가 지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그 효과는 감소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가 된다면 이제 검찰 수사 발표도 되고 뭐 이런다면은 본인 스스로가 어느 선까지 책임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총체적으로 국민의 당 수준에서 발표를 한다면 그 자체가 새누리당이라든가 기존 정당과 좀 차별화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결과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